2024년 4월 6일 저녁 11시 40분경 태국 론타브리의 한 고급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가장 친한 친구 셜리와 전화통화를 하던 안나. 안나는요,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주 대박 인터넷 쇼핑몰. 돈도 잘 버는데 자기 관리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피부 관리며 몸매 관리며 그러다 보니 본 나이 47살에 비해 굉장히 부러운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 하지만 너무 일만 하며 살아왔나봐. 그녀는 솔로였습니다. 밤 늦게 퇴근할 때면 날 픽업하러 와줄 남자친구가 없어. 나 혼자 퇴근 무섭고 외로운데 이날따라 유독 더 외로워. 그래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셜리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셜리는요, 척하면 척이죠. 목소리만 듣고도 오늘 유난히 안나가 피곤한 상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어제 야근으로 사무실에서 잔 상태였거든요. 안나 왈. 몇 시간 만에 집에 가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싹 하고 그냥 푹 자고 싶어. 안나의 아파트는요, 가장 안전하다는 동네에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수영장, 헬스장, 오만 시설 다 갖춰져 있고 24시간 보안 요원이 대기하고 있고 곳곳에 CCTV도 다 있는 혼자 사는 여성들한테는 최적인 아파트였죠. 안나는 내일 쉬기로 했습니다. 셜리, 나 내일 쉬니까 같이 저녁이나 먹자. 이 얘기를 하는 동시에 셜리는 똑똑히 들었어요. 안나 집 도어락 소리. 띠리링. 너 지금 집에 들어왔나 보네? 그런데 다음 순간 안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통화하다가 셜리 깜짝 놀래죠. 뭐야? 왜 그래? 뭐야? 하지만 이 소리 끝으로 아무 대답이 없어.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100%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다른 친구 토니한테 전화해요. 큰일 났다. 안나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다. 같이 안나 집으로 가자.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파트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어요.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안나 집이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간은 새벽 1시경.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방문 허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집주인인 안나마저 통화가 안 되는 상황. 이에 두 사람은요, 초조해졌어요. 거의 막 울부짖습니다. 진짜 제 친구 지금 안에서 무슨 일 났다고요. 그럼 우리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이 가서 제 친구 괜찮은지 확인이라도 좀 해달라고요. 내 친구 죽는다고. 이 경호원들이 봐도 이 친구 2명 연기 같진 않거든. 그래서 안나 집에 뭐 이상한 점이 있는지 자기 경호원들끼리 확인해보라고 무전 때려요. 그런데 보니까 안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별다른 이상한 사람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경호원이 안나 집 문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용해. 하지만 친구 셜리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띠리링 도어락 소리와 동시에 들린 안나의 비명소리. 이 두 친구의 끈질긴 간청 끝에 30분 후 보안 요원들은 출입을 허가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보자. 안나는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었어요. 똑똑똑. 저희 보안 요원인데 무슨 일 있나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점점점.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그들은 안나의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게 됩니다. 문 열리자마자 직감했대요. 이거 뭔 일 났구나. 피냄새가 확 나니까. 들어간 방 안의 모습은요, 처참했습니다. 방이 온통 난장판이야.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져 있고 그 사이 바닥에 안나가 덩그러니 누워있는 거예요. 온몸이 피 범벅이 돼서 말이죠. 실제의 고인 안나, 눈을 뜨고 죽었대요. 바로 경찰에 신고 조사를 시작한 경찰. 안나의 목 플러스 온몸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리고 쓱쓱 곳곳이 잘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안나, 살인범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걸로 보였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 흔적은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 CCTV 위치상 안나의 집은요, 누가 드나드는 게 안 찍힐래야 안 찍힐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드나들었다면 무조건 이 영상에 찍히게 돼 있어.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4월 5일부터 7일 이른 아침까지 아무도 그녀 집에 들어가거나 나온 사람이 없어. 주위를 얼씬거리는 의심스러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안나 집 10층인데 누가 여기로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들어왔다? 10층인데? 아파트 밖으로 난간을 타고 10층까지 올라와 죽이고 베란다 난간을 통해 다시 나갔다고? 그러면 이거는 범인도 자기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10층까지 올라오다가 삐끗해서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니야. 혹시나 비상구로에서 어떻게 들어왔나 싶어 모든 CCTV 다 조사하고요. 혹시나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부터 몰래 안나 집에 미리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다 죽였나 싶어 CCTV를 일주일 전 거부터 해서 다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안나의 집 현관문 강제로 뜯긴 흔적 없었어요. 베란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범인 어떻게 들어온 거지? 누구지? 안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없었고요. 마약을 하는 그런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요,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경찰은 현장의 모든 DNA 샘플과 지문을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세심한 경찰이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요. 베란다 기둥 주위에 약간 붉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기둥 외벽에 붉은 자국이. 그러니까 범인 이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외벽 타고 들어왔어. 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범인 아파트 외벽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타고 올라와 죽였을까요? 그랬다면 보안업체 직원이 몇 명인데 누군가 발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이상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밑에 1층에서가 아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어떨까요? 위층에 사는 누군가가 자기 베란다 난간을 통해 밑에 수직으로 쭉 내려왔을 가능성을 추정해 보는 거죠. 10층 위에 거주자라. 더구나 그녀 바로 밑에 9층은 수영장이었어요. 그 수영장에서 단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수영장 물속에서 파란색 반바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놈이 외벽 타고 들어와서 죽이고 바로 밑에 수영장으로 풍덩 들어가서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죠. 수영장 쪽에도 CCTV 있는데, 그런데 웬걸? CCTV 촬영이 안 되고 있네. 다만 보안요원 왈 물에 젖은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없다고. 수영장 이용객도 크게 이상한 사람 없었고, 만약 수영장을 통해 도망간 게 아니라면 안나 집 현관문을 통해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이 범인 죽이고 베란다로 나가 다시 외벽을 타고 내려간 게 아닌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위에 내 집이 있으니까. 그럼 모든 의문점이 해결됩니다. 경찰은 즉시 안나 방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위층 11층으로 딱 갔어요. 방이 비어있네? 베란다를 봤더니 잠겨있어. 그래서 12층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현역 군인이 살고 있네? 베란다 좀 볼게요. 봤더니 여기도 똑같이 베란다에 붉은 자국이 있네? 어라, 안나 베란다에서 발견된 붉은 자국과 비슷한데? 당시 그 집에는 남자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둘이 커플 같아. 거기서 경찰은 남자를 주시했어요. 보니까 이 남자 최근에 생긴 상처가 얼굴과 손에 많네. 안나 사망 전 범인과 심하게 몸싸움을 한 걸로 추정됐죠. 뭔가 촉이 이 12층에 살고 있는 현역 군인, 이 남자가 수상해. 경찰은 이 커플을 둘 다 신문합니다. 여기서 용의자 남자의 이름은 31살이었던 지로 왓. 그는요, 아래층에 안나라는 여자가 사는지도 몰랐다고, 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요.
어젯밤 11시 이후에 출구 집에 있었다. 청소했다. 여자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얼굴과 손에 난 상처는 뭐냐? 아, 이거는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여자친구가 손톱으로 확 긁어버려서 생긴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그의 DNA와 지문 수집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대조해보자.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는 지로와세의 여자친구를 신문하게 되는데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어제 남자친구랑 싸웠다면서요? 남자친구 얼굴을 손톱으로 아주 심하게 긁어놨더만. 그랬더니 여자친구 놀래는 거예요. 걔가 그래요? 싸웠다고? 저희 안 싸웠어요. 제가 왜 손톱으로 긁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와우. 거기다 하는 소리가 4월 7일 새벽 남자친구인 지로와 집에 왔는데 이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옷을 막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놀랬대요. 왜? 평소 빨래에 빨자도 모르는 남자거든. 이날 손빨래 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쎄 빠지게 빨더니 또 그걸 버렸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여자친구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지로와 평소에 도박하는 습관이 있다고. 도박하는 사람치고 돈이 앙궁한 사람 없거든. 항상 돈이 고프거든. 역시나 얼마 전에 자기한테 돈까지 빌려달라고 그랬었다고. 여기서 경찰은요, 혹시나 하고 여자친구한테 수영장에서 찾았던 파란 반바지 보여줍니다. 이거 누구 건지 알아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제 남자친구 거예요. 자주 입고 다녀서 제가 알아요. 100% 남자친구 거예요. 자, 여러 증거가 지로왓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 지로왓 집 12층을 비추는 CCTV 확인 들어가요. 봤더니 2024년 4월 6일 저녁 11시 40분경 안나가 친구 셜리와 통화하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약 1시간 뒤인 2024년 4월 7일 12시 43분경 흰색 옷을 입은 지로왓이 반바지를 입고 나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건 이 남자 걸어가다가 갑자기 CCTV를 한번 쳐다봐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 CCTV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전부터 쭉 있던 거예요. 보통 거주자들 그냥 늘 있던 자리에 있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게 다반수인데 이 남자는 갑자기 CCTV를 응시했어요.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후 4월 7일 오전 1시 30분경 지로왓이 다시 방에서 나옵니다. 흰색 옷을 벗고 오렌지색 긴팔 옷으로 갈아입었네. 손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와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약 2분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죠? 경찰 바로 지로왓 아파트 수색 들어갑니다. 수색 결과 집안에서 약간의 피가 묻은 파란색 가위가 나와요. 또한 옆에 인형 입속에서 금으로 만든 보석이 발견됩니다. 안나 집에서도 보석 몇 개가 사라졌는데 지금 누가 봐도 범인 지로왓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우선 경찰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CCTV로 보아 안나는 4월 5일 캐리어를 끌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지로왓이 외출하는 안나를 본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몇 번 마주쳤었는데 이 여자 바쁘더라고.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오던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 평소 귀걸이며 목걸이 반지 장난이 아니야. 딱 봐도 돈이 좀 있는 여자 같아. 거기다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는요 4월 5일 안나가 이제 나갔잖아요. 하루 정도는 그냥 지켜봤어요. 집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 안 들어왔네. 아, 내일도 안 들어오겠다. 이 여자 집에 돈 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다 훔쳐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 도박 자금이 바닥났거든. 그럼 이 여자 집엔 어떻게 들어가지? 잔머리 굴리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베란다! 역시나 봤더니 이 여자 집 베란다 문이 열려있어. 그래서 4월 6일 저녁 지로왓 몰래 1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외벽을 타고 10층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등산용 산 타는 로프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성공적으로 안나 방에 들어가서 신나가지고 막 훔치고 있는데 웬걸? 니로리 4월 6일 저녁 11시 50분쯤 통하고 있던 안나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본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이상한 남자를 안 놀랄 수가 없죠. 아! 돌발 상황에 이놈도 놀란 거예요. 와씨 큰일났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가위를 집어들어 미친듯이 안나를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해당한 겁니다. 그 후 다시 온 길 그대로 외벽을 따라 자기 집 12층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럼 수영장에 던져져 있던 파란색 반바지는? 자기 딴에 집에 딱 올라오자마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자기 집에서 9층 수영장 쪽으로 던졌던 거예요. 지로왓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 나왔어요. 바로 피가 묻어있던 가위. 이 가위를 정밀 검사 의뢰해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봐요. 만약 그 가위 속의 혈흔이 안나의 피로 확인된다면 이건 빼박이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친구인 안나의 처절한 비명소리 듣고 친구가 죽은 모습까지 처음 발견했던 셜리는 안나의 죽음을 믿지 못할 뿐더러 굉장히 좀 자책을 하면서 힘들어했대요. 내가 더 일찍 경찰에 전화했더라면, 내가 거기서 다르게 행동했다면 내 친구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와, 도박쟁이가 돈이 궁해 12층에서 등산 로프를 이용 10층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철도의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 왜 항상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런 악마들에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